제가 코로나가 이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다. 그래서 1분위 하위 20%, 그 다음에 2분위 하위 40%까지, 그 다음에 3분위 하위 60%, 4분위 하위 80%까지 지금 코로나가 소득 감소에 데미지를 입히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나 그리고 월급 소득을 받던 사람들, 또 일용직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어쩌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소득이 줄어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세계 1위인 감안할 때 감당이 불가능한 사태가 한국에 도달할 것이다. 곧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럼 소득이 줄었는가 줄지 않았는가를 통계청 자료가 지금 발표됐습니다. 2년을 주기로 하는 사회조사에서 코로나가 미친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조사했을 때와 코로나로 이제 2년을 겪었던 올해 2021년에 조사를 했을 때 가구당 부채는 늘었고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작다고 봤고 가족 외에 친척, 이웃, 친구들과의 관계는 전보다 멀어졌고 일보다 가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1년 내에 여행을 한 사람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자, 2021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에 26.2%가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을 했고 그래서 2019년에는 20.4%가 가구 부채가 증가했던데 5.8%가 더 늘어났어요. 가구 부채가 감소했다는 사람은 8.6%밖에 안 돼서 2년 전 10.7%보다 줄었고 한참 활동할 때인 30대, 40대의 35.8%가 가구 부채가 늘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육이나 교육 등으로 가계 지출이 많은 연령대에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부채가 늘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폭등 지금 맞물리면서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국제금융협회 기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2%로 조사 대상 37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았고 또 증가 속도도 세계 1위라고 나왔죠. 또 성인 가구의 32.1%가 1년 전보다 소득이 줄었고 2년 전에 그렇게 말한 사람은 22.8이었는데 9.3%나 늘었어요. 실제 국민의 이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고 국민이 10명 중에 6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지 않을 거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사람은 25.2고 60.6%가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해진 계층 이동이 자녀 세대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본 사람이 절반이 넘었다는 것. 자식 세대에서 계층 이동 가능성이 있느냐 물으니 53.8%가 낮다라고 말하고요. 상류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2.7%. 중 또는 하라고 하는 사람이 중이 58.8, 하가 38.5예요. 그래서 하라고 답한 사람 중에 자녀가 계층 이동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람이 21.3%고 본인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한 사람은 14.9라고 합니다. 미안하지만은 자녀든 본인이든 두 사람 다 계층 이동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 일자리, 자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계층 이동 가능성이 약해지고 있다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고 공교육이 망가지고 사교육이 확대되고 자식 세대의 기회가 줄어들었고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이 폭등해서 사다리 마련, 계층이동 사다리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아직도 한국 사람들 정신 못 차렸다. 막연한 희망으로 살고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라는 분노가 저한테 좀 들었어요. 얼마나 더 고생해야 그럴 건가? 아니면 고생을 해도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이 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틀렸어요. 중산층이 상류층이 될 가능성도 없고 하층이 중류층이 될 가능성도 없고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하류층입니다. 냉정한 제 평가입니다. 이제요 정상적인 사회로 이 나라가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제는 혁명적인 저항이 없고는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전부 돈을 투기 자본에 의해서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버는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임금 소득이나 자영업자 소득으로 부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걸 보면요, 가상금리가 3%가 넘었다는 거예요. 자, 가상금리라는 것은 은행이 기본금리, 즉 기준금리, 한국은행의 금리에 더해서 올리는 은행 자체의 금리라는 겁니다. 은행이 직원 월급 주고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가상금리가 3%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상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금리가 전부 인상이 되어서 9월 달에 5대 은행의 신용대출에 반영된 가상금리가 3.006%로 8월 달에 비해서 0.186 올랐어요. 정부가 대출 억제를 밀어붙이니까 은행이 설것이 가상금리를 올렸어요. 10월 달, 11월 달에는 더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들이 빌리는 돈은 이렇게 이자를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올리느냐? 예금금리는 군뱅이라서 3개월간에 고작 0.2%만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상승으로 은행 대출자들 이자 부담이 커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출을 줄여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요, 은행의 가창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이자 공포만 늘어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와중에 친플레이션이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이름을 붙였는데, 차이나발, 중국발 인플레이션. 중국에서 물가 상승이 시작됐어요. 인건비, 전기료가 오르고 공급 부족, 부품 공급 부족까지 생기면서 마늘부터 노트북까지 전부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이 지금 15.6% 올랐어요. 중국 레노바가요. 74만 9천 원. 로봇 청소기 샤오미가 68만원으로 9.7% 올랐어요. 무선 청소기 샤오미가 24%가 올라서 31만원. 와인 냉장고가 이 하이어리 6.3% 올라서 36만 5천원. TV가 55인치짜리가 30% 올라서 31만원. 당근이 26.1% 올라서 1,050원. 마늘이 20.8% 올라서 5,275원. 그래서 중국산 디스플레이 가격이 오르니 삼성전자의 TV까지도 판매가가 30% 오르는 현상이 벌어져서 한국 기업들이 가격 상승 압박에 내몰리고, 중국이 원자재 값도 밀어 올려 탄소 중립한다면서 고철 쓰러 가자 국내 고철가가 2배로 올라서 13년 만에 최고라는 겁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그리고 은행의 대출 가계부채의 원리금은 가상금리 상승으로 상승하고 있고, 나라가 어쩌다 세계 부채 비율 1위의 나라가 되고, 이 부동산 폭등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고, 이걸 규제한다면서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나라가 수습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집값 상승이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현상이라 하지만,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7년부터 집값이 올라간 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딴 데 돌리는 거죠. 그래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면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두 표정이다. 상가는 텅텅 비고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식률 47%, 절반이 비었다는 거예요. 빌라 거래는 급증한다. 규제를 갖다가 아파트에 하니까 이제 빌라에다가 전세 끼고 한 몇천만 원으로 사놓는 투자. 이건 대부분 뭐 중산층이 상류층 흉내내면서 투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에 투자해도요, 빌라 가격을 업자들이 부동산을 끼고 2, 3천만 원 건당 뒷돈을 찔러주면서 정부가 대출을 높게 해주니까 그 대출을 끼고 전세를 들어가거나 사도록 유도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비싸게 빌라를 샀다가 돈이 묶이거나 나중에 전세금보다 빌라 가격이 내려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총체적 위기가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조사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국민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결국은요, 정권이 이런 행정을 하는 것도 국민들이 다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터진다?
자, 이런 상황이 안 터지고 넘어간다? 한국 가계부채요, 수습 불가능입니다. 갚을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아무리 눌러도 가계부채 늘어가고 이자 올라가고 국민의 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는 일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0%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금융위기가 와야 난리가 푸닥거리를 통해서 정리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겪었죠. 그것은요, 국민들이 자초한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봅니다.